보호인들은 1652년 남아프리카 희망봉 지역에 이미 이지해온 위그너교도이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인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어로 보호인의 뜻은 농부들이죠. 원래 네덜란드 식민지로 1806년에 영국이 강제 합병을 합니다. 남아프리카 일대가 영국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또한 1833년에 대영제국 전 지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며 특히 노예의 노동 착취로 농장이 운영되고 있었던 KF에서는 그 불만의 갈등이 생기자 영국의 식민지의 지배를 거부하고 1만 명의 보호인들은 1835년에서 1842년 사이에 대이동을 합니다. 보호군은 KF 식민지 동쪽 내륙으로 진출, 데베레족을 섬멸하고 또한 줄루족을 격파하여 1839년 10월 나탈공화국을 건설하지만 안정이 안되고 불안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영국의 개입을 불러 나탈공화국은 붕괴되고 1843년에 영국에게 합병된 후 보호인들은 또다시 북쪽으로 떠나 트란스발 공화국 그리고 오렌지 자유국을 세우게 됩니다. 1865년에 트란스발 공화국에서 금이 발견됨으로써 보호인들은 외국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바라는 새로운 국가의 꿈을 꾸고 있었죠. 그 지역의 풍부한 금 매장량은 외국의 투기꾼들을 몰려왔고 1896년까지 요하네스버그의 인구는 1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5만 명의 백인 거주자 중 시민권이 있는 자는 약 6천여 명 정도이니 영국이 탐낼 만한 곳이었습니다. 1차 보호전쟁은 1880년 12월 20일부터 1881년 3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짧은 기간이었고 1879년의 영국군이 줄루족에 완패하면서 폴 크리너가 이끄는 저항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1881년의 마샤바 전투에서 주베이르 장군이 이끄는 트란스발 군대는 영국군을 격파합니다. 같은 해 트란스발 공화국은 재독립을 하게 되었고 영국군은 25명 분대가 가장 작은 전술단위이고 명령에 의해서만 일제히 사격을 하고 보호군은 개별적으로 사격을 하였고 모두가 저격수로서 상당한 기술력을 발휘했습니다. 보호군은 약 1200m 이상의 장거리에서도 영국군 부대와 교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영국군의 전술은 허술하고 공격적이며 부대가 쉽게 노출됐죠. 이유는 영국군 장교는 군복이 화려해서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보호군은 청군색 무채색에 가까운 군복이 아닌 농사복장을 하고 지형을 이용해 은폐 위치에서 정확한 소총 사격을 했죠. 이에 영국군들은 보호인들에게 거의 피해를 입히지 못하였고 영국군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지만 큰 피해를 본 영국은 이후 협상이 이루어지고 영국은 오렌지 자유국과 트란스발 공화국을 인정합니다. 2차 보호전쟁은 1899년 10월 11일부터 1902년 5월 31일까지 약 3년간 벌어진 전쟁입니다. 영국은 1899년 8월 26일에 보호를 향해 비타협적인 연설을 실시하고 2일 뒤 보호공화국에 문서를 보냈죠. 영국 식민지 장관은 사실 두 보호공화국의 주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보호공화국 지도자들은 런던이 자국의 영토를 침략하기 위해 47,000의 군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보호인들은 민병대나 다름없었습니다. 16세와 60세 사이의 두 공화국의 모든 남자들은 전쟁에 징집됩니다. 또한 해외 외국 자원 민병대들도 트란스발 공화국을 위해 자원 참전합니다. 말을 탄 보호 특공대 투사들은 전형적인 군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긴 수염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대충 만들어진 농사복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양 어깨에 탄패를 걸쳤습니다. 세계 최강 제국주의 영국과 맞설 준비를 하면서도 보호인들은 자신이 충만해 있었고 사기는 높아 있었죠. 그들의 영토와 자유 그리고 가족을 위해 싸웠습니다. 영국 역사가 필립 나이트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농장을 돌보는 것과 영국과 싸우는 것을 병행하는 시민도 군인도 아닌 보호군은 소총만으로만 무장했고 이동하면서 빵 쪼가리와 소량의 물로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었고 전투가 불리해도 달아나지 않았으며 지형과 은폐, 엄폐로 공격했다.
보호군은 어떤 정규군과도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 1899년 10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은 자신 있게 크리스마스까지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1815년부터 1914년까지 싸운 전쟁 중 가장 길고 희생이 컸고 굴욕적인 전쟁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에 의해 아프리카가 동원된 군사력은 보호인 민병대의 약 5배였음에도 불구하고 50만도 안 되는 완강한 개척민들을 제압하는데 약 3년이란 세월이 흘렀죠. 두 공화국의 거의 모든 농작물들과 마을들은 불타버리고 파괴되었다. 모든 농작물 또한 가축은 죽임을 당하거나 도살되었다. 그 당시 31세의 보호인 젠스머스 장군은 1902년 1월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두 공화국의 거의 모든 건물과 마을은 불타버리고 모든 농작물이 파괴되었고 또한 가축은 죽임을 당하거나 도살되었다. 키치널 장군의 전술의 기본 원칙은 전투를 하는 보호인 민병대와 대결하는 작전을 대해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과 여자들과 전쟁을 벌여 압력을 가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었다. 영국군 키치널 장군은 야만적인 방식은 결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자신의 남아프리카 임무를 마친 뒤 자작과 육군 원수 칭호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전쟁 장관으로 임명되어 그는 1916년에 사망한 뒤 범죄자로서 기억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영국의 도덕성과 정직성의 화신으로 우상이 되었습니다. 장티푸스 이질 그리고 아동들은 홍역 등의 치명적인 전염병이 수용소에서 발생하여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브랜폴 수용소의 경우 단 3주 동안의 전염병으로 전체 수용자의 10분의 1이 죽었고 마퍼킹 수용소의 경우 한때 한 달에 400명이 죽기도 했는데 사망자 대부분은 장티푸스에 의해 죽었으며 그 바람에 연평균 사망률이 173%나 되었죠. 포로 수용소에서 총 11만 6,572명의 보호인들, 다시 말해 전체 보호인들의 약 4분의 1이 수용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아이들과 여자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각 수용소에서 질병, 영양실조 및 체온 저하로 27,927명의 보호인들이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중 26,251명이 여자들과 아이들이었으며 16세 미만의 아이들이 22,074명이었고 대부분이 부유한 보호인들의 소작인들과 하인들로 영국의 수용소에 수용된 약 11만 5천 명의 흑인 아프리카인들 중 12,000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두 보호공화국의 경우 그들은 87,360명의 투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는데 그 속에는 2,120명의 외국 자원봉사자들과 영국이 지배하는 케프와 나탈 지방 출신의 13,300명의 아프리카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목숨을 잃은 7,000 이상의 보호민병대 외에 그들 대부분이 여자들과 아이들이 약 28,000명이었고 보호민병대 또한 전투에서 기사도적인 풍모를 보였다. 전쟁 몇 년 뒤에 런던 타임즈의 전쟁 역사라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보호인들은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도 대부분 다정한 행동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승리를 기뻐했지만 모욕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부상자들에게 물과 담요를 제공했으며 포로들을 정중하게 대했다.